윤 전 본부장, 통일교가 돈을 준 사람 중에 현 정부 장관급 인사만 4명이다. 이게 법정에서 한 말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인물이 알려졌습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3선 국회의원이기도 하죠. 전 장관에게 통일교가 언제 얼마를 줬느냐. 지난 8월에 특검에다가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시기는 2018년에서 2020년 사이라고 하고 한학자 총재와 인사도 했대요. 그리고 현금 4천만 원 그리고 까르띠에 불가리 명품 시계 2점 건넸대요. 그러니까 전 의원이 전 장관이 이런 거 받아도 됩니까? 라고 말하면서 받아갔다. 서울장 변호사님. 네. 당시 상황, 시기, 상황, 배경 그리고 전 장관의 그런 반응까지 아주 자세하게 진술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전재수 지금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부인을 하고 그렇죠. 있죠. 미국에 지금 출장 중에 계신 것 같은데 보통 이런 정치 자금 사건이라든지 뇌물 사건에서 어떤 구체적인 진술 또 액수 그리고 당시에 어떤 예를 들어서 전 의원이 이런 거 받아도 되나라는 어떤 구체적인 워딩 자체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부분에서 과연 이걸 그냥 허위의 사실로 만들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는 윤영호 본부장의 어떤 진술 자체가 어떤 구체성을 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이 정치 자금이 일단은 정치 자금일지 뇌물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금전이라든지 금품이 간 사실 자체는 있는 것 같다라고 아마 의심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문제는 만약에 저게 같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그럼 왜 갔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8월 한창 권성동 의원 수사가 한창일 때 이 윤영호 본부장이 나 전재수 장관에게도 줬다. 얼마? 현금 4천만 원. 또 명품 시계 2점까지. 그러니까 전 장관이 이런 거 받아도 되나라는 말도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도 김건희 특검은 수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장관직부터 내려놓고 수사부터 받으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통일교에 있는 천정군까지 방문했었다라는 여러 가지 팩트들이 다 이제 진술이 된 것이거든요. 예. 해수부 장관이잖아요. 현직 의원이고. 예. 근데 경찰을 지휘하는 것은 행안부 장관이고 예. 윤호중 의원이 동료 의원이면서 동료 국무위원이란 말이죠. 아하. 너무나 이해 충돌이 직접적이고 국정에 전념해야 될 중요 장관이 예. 이 부분을 수사받아가면서 이해 충돌 논란까지 있는 건 부적절하기 때문에 예. 일단 물러나서 수사를 제대로 받고 해명이 되면 또 그다음 행보는 그다음 행보대로 가야 되겠죠. 지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로 인해서 지금 현재 구속이 돼 있고 그런데 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계 2개 또 시계 브랜드까지 다 특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돈 액수도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전달 방식이나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특검이 그냥 덮었다는 거예요. 윤 전 본부장이 잠시 뒤에 누구의 실명을 거론할지, 거론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켜보도록 하고요. 가장 빠르게 속보로 전해드릴 겁니다. 조기현 위원장님, 일단 전재수 장관 이름이 먼저 언론에 공개가 됐고 대통령은 여야 막론하고 엄중한 수사 이렇게 오늘 지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엄중한 수사가 되겠냐? 경찰을 지휘하는 감독하는 행안부 장관이 동료 의원이고 동료 국무위원인데 계급장 떼고 수사받아라. 어떻게 말씀 주실까요? 제가 엄정하게 수사를 안 할 도리가 있겠습니까? 국수본이 이미 그 윤영호 본부장의 특검에서의 진술 내용이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고요. 그 진술이 있던 시점 직후에 내사 사건 번호를 별도로 부여해서 사건 기록을 조제해서 갖고 있다가 이첩했고 그 내용, 그러니까 돈을 주고받는 상황에 대한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이 이렇게 공개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확인 없이 이 수사를 종결한다거나 아니면 행안부 장관과의 관계
라는 걸 고려해서 수사를 무마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만약 예. 그런 결과를 낸다면 국수문에 대해서 뭐 그 비판 여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대통령 지시도 당연한 거고요. 철저하게 수사해서 실제 지금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는 분명히 있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 법적 책임을 피할 수도 없을 겁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사건과 비교해서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 내용만 있는 것이고 그게 실제 어떤 맥락에서 어떠한 취지로 진술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물증이나 다른 정황 증거까지 확보가 돼 있는지 아니면 추가 수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전재수 장관은 오늘 뭐 해외 출장 중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는 뭐 600명 강연 참석으로부터 금품 수수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윤영호 본부장의 저 진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품 수수,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든 아니면 뇌물죄 위반이든 법적으로 책임질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이렇게 공개된 이상 철저하게 수사해서 실제 책임 여부를 가려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일방적인 특검의 진술입니다만 그 일방적인 진술만 갖고 권성동 의원은 지금 구속까지 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전재수 의혹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라면 공소시효가 거의 끝나간다는 겁니다. 야권에서는 민중기 특검이 이걸 노린 거냐라는 비판이 나온답니다. 만나보시죠. 특검은 윤 본부장의 진술을 지난 8월에 확인하고도 4개월 동안 뭉개고 있다가 어제서야 경찰 국수본에 이첩했습니다. 7년이라는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끝나려면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전재수 장관 구하기를 위한 특검의 편파적인 플레이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2025년도 9월이면은 그 공소시효가 도과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진술이 확보된 것이 2025년도 8월입니다. 근데 보통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바로 수사에 착수하거나 만약에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면 이 판단된 것을 빨리 다른 기관으로 보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가 윤영호의 폭로가 이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사건 번호를 뒤늦게 부여하고 황급히 조치한 것이거든요. 기존의 조치가 불법적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장면입니다. 권성동 의원이 받은 돈만 문제가 되는 거고 민주당 사람들이 받은 돈은 문제가 안 된다? 그건 상식에 반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일부러 묻어준 거라고 봐요. 의도적인 은폐이자 의도적인 수사 사건 덮기라고 생각해요. 자, 지금 이 부분이 제일 문제라는 겁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그동안 민중기 특검이 야당 정치인들 혐의는 언론에 이제 혐의 사실도 알려지고 신속하게 수사했던 것과 다르게 8월 달에 이런 진술 받아놓고도 수사를 미적뱉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검찰로 이첩이 됐습니다만 만약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하면 올해 말에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처벌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2018년에서 19년 사이에 이제 건네갔던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일부 보도에 따르면 왜 줬느냐라는 것은 원래 통일교가 한일 해저 터널이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도 굉장히 이게 통일교가 이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일 해저 터널 사업이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지금 전재수 의원 지역구가 부산이잖아요. 그게 바로 부산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도와주겠다라는 게 당시에 한학자 특별 보고에 거기 기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건 사업을 도와주기로 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이 정치 자금으로 친다 그러면 이게 올해 말에 이제 사실상 이제 이 공소시효가 7년이 만료가 되고요. 근데 이제 특검 쪽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이거를 뇌물로 할 경우에 실제로 이제 이 뇌물이 1억 이상일 경우에 이제 15년이지 않습니까? 공소시효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한 대가성 이거가 있고 할 경우는 뇌물로 의유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현종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말인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윤 전 본부장이 청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돈을 건넨 게 아니고 이거 좀 어디 정치하는데 쓰십시오라고
목적을 특정하지 않고 돈을 건네는 게 아니고 청탁이 있었다. 지난 8월 달에. 뭐냐? 통일교의 대표적인 수건사업, 문선명 총재 시절부터 수건사업이었던 한일 해저 터널. 이거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현금 4천만 원, 명품 시계 2점 줬다. 이렇게 되면 이제 뇌물 사건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되면은 이제 아마 이게 공소시효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의문은 뭐냐면 지금 특검이 사건 부여를 부여했다는데 언제 부여했다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지난 8월 달에 이 진술이 나왔을 때 사건 부여를 부여한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윤영호 지금 본부장이 이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논란이 되니까 사건 부여한 것인지 지금 이 언론 보도는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최근에 사건 부여를 부여했다 그러면 이건 명백하게 사건을 접으려 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보통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8월 달에 저렇게 진술했으면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팩트거든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돈이 있었고 그다음에 일단 청탁 내용이 있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법조인들이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뇌물 사건으로 의율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만약 이거를 지금 4개월 동안 했다? 4개월이면요. 예전에 뭐 검찰이나 특수부나 이런 데서는 충분히 사건 수사하고도 남는 시간이에요. 예. 옛날에 대검 중수부 같은 데서 이제 이런 중요한 사건을 수사하면 4개월이면 이미 결론 다 나올 때입니다. 예. 자, 그러면 4개월 동안 수사 안 하고 지금 뭉개고 있다가 만약에 지금 윤영호 본부장이 진술을 안 했으면 법정에서 그냥 지나갈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지금 소실 의문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특검이 이 윤영호 본부장이 법정 나와서 이런 진술을 안 했으면 넘어갔을까? 그냥 뭐 유야무에 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지금 의문이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진술이 굉장히 이제 주목되는 대목이 만약에 오늘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특검도 수사 대상이 될 겁니다. 왜 그럼 덮으려고 했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과연 청탁성이 있었다면 정치자금보다는 뇌물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러면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영호 본부장의 특검이 조금 전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의 구형이 나왔다는 말은 잠시 뒤에 윤 전 본부장의 최후 진술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 변호사님. 네. 보시죠. 이현종 의원님 말씀 주신 내용이에요. 2018년 9월에 한학당 총재한테 통일교 실무진들이 특별 보고를 올린답니다. 그 특별 보고, 이거 특검이 또 확보했대요. 특별 보고. 2018년 9월 10일에 이런 표현이 있답니다. 천정궁에 방문했던 전재수 의원도. 방문했다는 게 있고요. 600여 명이 모인 부산 모임에 참석했다는 게 있고요. 축사했다는 게. 그리고 비행기에 서울 갔고 마지막 여기. 우리 일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아까 통일교의 수원 사업이었다는 한일 해저 터널. 이거 협조하기로 했다. 이런 세 가지 팩트를 지금 사실관계를 담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인지는 수사를 통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지금 특별보고문에 담겨 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들이 일단은 두 가지가 보입니다. 방문했다라는 사실, 아마 천정궁에 방문했다고 한다면 통일교의 기록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거 이미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부산 모임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라는 거, 600명이 모였지 않습니까? 이거 행사 진행했던 기록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영상 기록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거기 축사를 했습니다. 근데 축사를 한 것 자체는 범죄가 될 수가 없겠죠. 예. 하지만 전재수 의원이 만약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부인한다면 천정궁 방문했던 사실조차도 부인하기 시작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그 전재수 의원의 어떤 진술을 반박하는 탄핵하는 아마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우리 일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우리 일이라는 게 뭘까요? 아까 윤영호 본부장이 밝힌 바대로 해저 터널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든 도와주기로 한 것이냐. 그러면 공직자인 국회의원이 이러한 어떤 특정 종교의 어찌 보면 본인들이 이루고자 하는 수건 사업에 대해서 도와주겠다고 한 부분. 이건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포괄적 뇌물죄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럼 공소시효 얼마큼 늘어나요? 이건 15년이 될 수도 있죠. 15년 될 수 있다. 이건 수사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뭐 그 경찰에서 이 관련해 이 사건 민주당 지원 부분에 대한 사건 특수본부를 만든다고 지금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문계기 수사가 이루어진다든지 봐주기 수사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래서는 절대 안 될 거라고 보입니다. 예. 여기 수사 관여자가 이미
특검에서 수사를 관여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증거 누락이 있다든지 이러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기본적으로 뇌물죄에 어떤 중점을 두고 수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최후 진술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저희 취재 기자에 따르면은 직접 종이로 A4 용지 한 3-4장 정도, 종이 3-4장 정도로 직접 발언을 써와서 그걸 읽고 있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민주당을 통일교가 지원했다, 어떻게 지원했다는지, 폭로하겠다던 발언이 무엇이었는지 이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기현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뇌물죄, 청탁, 통일교 수건 사업이던 한일 해저 터널을 전재수 의원이 뭔가 해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특별 보고까지 올라가 있는 게 물증으로 나왔다, 증거로 나왔다. 그러면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늘어나고 이건 지금 경찰이 수사할 수 있다, 심지어 특검이 또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뭐 그럴 겁니다. 이게 실제 부산 해저터널에 대한 어떤 사업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에 대한 대가성 문제를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원칙적으로 법적으로는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뇌물죄는 일반 뇌물죄는 7년이고 예. 이 금액에 따라서 3천만 원 이상 1억인 경우에 10년, 그 이상인 경우에 15년으로 공소시효가 그래서 늘어나기 공소시효가 때문에 15년이 되는 거군요. 대가관계인지 여부 그리고 그 금액에 따라서 공소시효는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공소시효 적용과 관련돼서 국민의힘 측에서 비판하는, 그러니까 특검이 사건을 덮었느냐의 문제는 뭐 실제 이 금품 수수를 했다고 하는 시점이 일단 확인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이 수사를 8월에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 기준으로 최초의 특검법은 올 11월 28일 날 수사기간이 끝나게 돼 있습니다. 예. 특검법상 수사기간이 끝나는 경우에 당시 수사가 미진한 사건이라든가 공소제기 못한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그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수사 일정을 고려해서 인지해서 별도의 기록을 조제한 후에 이첩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하면 의도적으로 무마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 금품을 수수했다고 윤영호 본부장이 얘기하는 시점이 넓게 설정돼 있지 않습니까? 18년, 19년, 뭐 20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특검이 수사를 무마를 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특검의 뭐 직무유기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너무 이른 특검 수사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고요. 이에 이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부산 해저터널, 한일 해저터널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일관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예. 국민의힘 측에서 요구가 있었지만 그게 이제 이렇게 잠복돼 있다가 2021년 당시 김종인 비대위의 체제에서 갑자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부산에 와서 이 한일 해저터널 공약을 발표합니다. 그때 민주당이 들고 일어나서 절대 안 된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해양 물류 거점 부산의 정책 방향과 완전히 배치되고 대륙 횡단 철도 공약을 갖고 있던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 뜬금없는 주장에 대해서 비판했고요. 당시 전재수 의원도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전재수 의원도 당시에 반대하는 입장을 또 SNS에 올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만약 그 해저 터널을 매개로 해서 그 대가 관계에 의한 금품 수수란 주장이 지금으로서는 섣불리 단정하기 어려운 게 그 행위와 실제 대가 관계 여부, 금품 수수가 하나의 어떤 사실관계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윤영호 본부장의 주장만 있는 상태여서 그렇게 연결시키기는 좀 아직 이르다.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아직까지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일방적인 진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방적인 진술을 바탕으로 특검이 수사를 착수했고 권성동 의원은 구속까지도 했다는 점도 함께 짚어드립니다. 다시 정리해드리죠. 팩트만 정리해드립니다. 전재수 장관에게 현금 4천만 원, 명품 시계 2점을 줬다. 그리고 전 장관이 한학자 총재를 직접 만났고 그리고 통일교 행사에 축사도 하러 왔고 600명 규모의 그리고 한일 해저 터널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청탁과 암묵적인 승낙도 받았다라는 게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입니다. 자, 김영조 의원님. 네.
전재수 장관 지금 출장 때문에 미국 뉴욕에 가 있는데 내일 귀국해가지고 기자회견도 열겠다고 한 상태고 오늘 한 또 방송사와의 또 인터뷰도 했더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10원짜리 하나 받은 적 없다. 600명 행사장에서 내가 축사를 했다고 전혀 사실무근이다. 다음이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어요. 제 정치 인생의 꿈은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고 부울경을 해양수도권으로 만드는 것이다. 오늘 해명을 하면서 반박 해명을 하면서 부산 얘기를 했어요. 전재수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출마설이 나오긴 했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통일교가 세계 피스로드 재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계를 잇는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일본에서 한국을 거쳐서 어찌 보면 이제 러시아까지 가는 그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마 이게 제시되었을 것인데 문제는 이제 시계열적으로 봤을 때 돈을 받은 시점 그리고 해수부 장관이 된 시점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이야기되는 시점이 좀 인과성이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축사를 했는지는 금방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 몇천 명 단위의 행사 영상 자료를 보면 그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금방 알 수 있고 예. 그런 것들은 금방 드러날 것인데 과연 만약에 2018년도에 돈을 주면서 이미 그것이 한 뭐 7, 8년 뒤에 전재수 국회의원이 해수부 장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알고 주기는 어렵지 않았겠냐. 왜냐하면 이게 그 부산의 국회의원 한 사람이 한일 해저 터널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다만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모아간다는 계획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직은 이것의 어떤 그 합리적 의심들이 조금 많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고 네. 의외로 축사를 했는지 여부, 돈을 받았는지 여부는 좀 간단하게 드러나지 않겠냐라는 것이고 다만 이게 뇌물죄의 승인 요건 지금 우리가 쟁점으로 갖고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일 것이냐 뇌물죄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공소시효의 문제가 봤을 때 뇌물죄 승인 요건들이 아직은 좀 명쾌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알겠습니다.